안녕하세요. 한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인구 분포를 보면 과거에는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즉 과거에는 벼농사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평야가 넓고 기후 조건이 농경에 유리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분포했었죠. 그래서 평야가 있는, 예를 들어 호남 평야가 있는 이런 남서부 지역에 인구가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농경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이 벼농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면 지금은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하여 많이 살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 즉 공장이 많아지는 시대가 왔고 도시로 사람들이 집중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인구 이동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어떤 도시들에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어딜까요? 네, 서울이죠.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부산입니다. 그래서 경부축 중심으로 인구 집중, 즉 서울경, 부산, 서울이랑 부산 중심으로 인구가 더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에는 서울, 부산 쪽이 너무 인구가 과밀화되니까 그 주변 지역까지도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도시 근교 지역 인구가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배울 때 인구 연령층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크게 인구 연령층은 3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노년층, 하나는 일을 하는 청장년층, 유소년층으로 구분합니다. 유소년층은 만 15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지 듣는 친구들은 유소년층 아니죠? 만 15세 미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바로 청장년층입니다. 청장년층은 만 15에서 64세까지, 노년층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구 피라미드라는 것은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인구 연령이에요. 인구 연령, 그다음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런 식으로 남녀 비율, 그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인구가 어떤 식으로 그 사이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게 인구 피라미드예요. 크게 인구가 증가했냐 감소했냐는 자연적 증감, 즉 자연적으로 증가 감소한 걸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증가 감소한다는 게 뭐죠? 네, 사람이 태어나고 죽으면 자연적으로 증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출생과 사망에 따라서 인구가 줄고 늘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걸 자연적 증감이라고 해요. 반대로 꼭 자연적 증감 아니고 어떤 지역에 인구가 늘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이사를 오고 이사를 나가면은 또 인구가 증가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누군가가 전입해오고 전출해 나가는 것을 사회적 증감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연적 증감에 관련된 인구 피라미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은 모양이 피라미드처럼 생겼죠.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형 인구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약간 종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종형. 세 번째는 이 모양이 방추라는 모양이 있나봐요. 방추형의 인구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럼 각각의 특색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구 피라미드형은 아까 유소년층이 만 15세 미만이랬죠. 유소년층이 되게 많고 노년층이 되게 적어요. 근데 종형은 어때요? 청장년층이 많이 늘어나고 여기 유소년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죠. 방추형으로 가면 유소년층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떠올리면 애기들은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아직 의료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노인들이 빨리 죽으니까 여기 이렇게 적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애들을 많이 낳고 하다 보니까 인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증가하는 형이고 두 번째는 정체형이에요. 인구가 유지되는 형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방추형은 인구가 감소하는 형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인구 피라미드형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애기를 아직 많이 낳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종형은 선진국, 애들은 줄고 있고 그다음 노인들은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 마지막 일부 선진국들이 방추형입니다. 대표적인 방추형 나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회적 증감형 잠깐 설명했는데요. 즉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이사 오고 이사 나가는 형을 사회적 증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별형 같은 경우에는 이름 여기 모양이 별처럼 생겼다 해서 별형이고 여기는 표주박처럼 생겼다 해서 표주박형이에요. 하나는 도시, 하나는 농촌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 보면 15세 이상의 이 청장년층이 많죠. 여기가 어디냐? 청장년층이 많다는 건 도시겠죠. 그다음 표주박형. 표주박형은 청장년층이 적어요. 즉 떠났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떠났다. 즉 오늘날의 농촌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노인들은 많이 남아있고 이게 바로 농촌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성장이냐 감소했냐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연적인 증감, 그 다음에 사회적 증감을 같이 봐야 돼요. 인구 성장은 여러 이러한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성장은 조선시대 이전에는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산 다사형이었고 조선시대 말 같은 경우에 들어서면 이제 의료기술이 보급되면서 사망률이 감소해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기술도 증가하다 보니까 인구도 증가하고 그러다가 광복이 됐습니다. 광복되면서 해외 동포도 귀국하고 그러면서 인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회적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6.25 전쟁이 시작되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살만을 졌구나 하면서 아기들을 많이 낳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출산붐이라고 해요. 출산붐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요. 어쨌든 여기에 출산붐으로 인구 증가는 아기가 출생으로 인해서 증가한 거죠. 그러면은 자연적 증가일까요? 사회적 증가일까요? 출생으로 증가한 거는 자연적 증가겠죠. 그 다음에 1960년에서 1990년 되면은 아기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아기들을 출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들 많이 낳지 마라 하니까는 학계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학계 출산율이라는 건 뭐냐면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예요. 만약 우리 집의 학계 출산율을 알아보고 싶다. 자녀 수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만약 외동이다. 그럼 우리 집의 학계 출산율은 1입니다. 우리 집이 세자매다. 그러면 학계 출산율은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출산율이 지나치게 감소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애기 적게 낳아라 했다면 지금은 많이 낳으면은 그만큼 혜택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 변천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나라들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1단계는 많이 사망률, 출생률 보면 많이 죽고 많이 태어나죠. 다산 다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죽으면서 많이 태어나니까 인구는 그대로 있어요. 유지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둘 다 다산 다사하면서 인구를 유지하는 고위 정체형. 그 다음에 그러다가 식량 공급이 의학기술 발달로 어때요? 지금 출생률은 여전히 많지만 출생률이 여기네요. 여전히 많지만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산 감사형. 그러니까 많이 여전히 태어나는데 죽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급증하는 단계겠죠. 그래서 초기 확장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3단계 보면 가치관 변화하고 가족계 피임법 그리고 여성의 사회전체 증가로 출생률이 줄어들어요. 감소하죠. 그래서 감산 그 다음에 죽는 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초사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출생률 줄었지만 사망을 그만큼 적게 하니까 여전히 인구는 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4단계가 되면은 적게 죽고 그 다음에 적게 태어나요. 그래서 인구 성장이 정체되는 시기가 옵니다. 하나만 더.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하다 보면은 종형 이런 식으로 인구가 피라미드형, 종형, 방추형의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되면 종형이 먼저였는지 방추형이 먼저였는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드라마가 끝나면 그 스태프들이랑 연기자들이 모여서 고생했다는 의미로 자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자리라고 하는지 아나요? 네, 종방연을 한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박을자를 따서 종방 이런 순으로 간다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 보면은 갈수록 피라미드에서 종형으로 가고 있고 이제 더 가면 이제 방추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읽어보고요. 지역에 따라서 성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성비라는 게 뭐냐면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
여자의 수예요. 그럼 만약에 성비가 105다. 그럼 이 말은 뭐죠?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는 105명이란 뜻이에요. 즉 성비 105라는 건 남자가 더 많다. 반대로 성비가 95다. 이거는 뭐죠?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는 95명이다. 즉 여자가 더 많은 거죠. 이런 식으로 성비가 남자가 더 많을 때 이때는 남초라고 합니다. 반대로 성비가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가 95 이러면은 여자가 더 많죠. 이런 거를 여초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초과했다, 남자가 초과했다. 그럼 남초 지역은 어떤 곳들이 있냐? 중화공업지역, 예를 들어 배 만들고 이런 곳은 남자들이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남자가 더 많은 지역이고, 촌락지역은 여초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